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과 환경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볼 영상문화학과 성다희입니다. 오늘 환경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2년 계속된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기본정책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란 지상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사람, 즉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바이러스도 환경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합해 환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상호관련성, 광역성, 시차성, 탄력성과 비가역성, 엔트로피의 증가, 이렇게 크게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상호 관련성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상호 관련성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자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익과 피해를 받는 환경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금을 채굴하는 광산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인간인 우리는 금 채굴을 통해서 금을 얻게 되겠죠. 만약 이렇게 금을 열심히 채굴하고 난 뒤에 적절한 처리 없이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산에서 나온 중금속들이 자연환경의 변화를 거쳐 내려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런 오염수를 인간이 섭취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이 자원으로, 자원이 환경의 오염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자연의 상호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환경의 특성은 광역성입니다. 환경은 광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되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미세먼지가 봄마다 발생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장거리 이동을 통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산불,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까지 오염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국가 간,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광역성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세 번째 특성은 시차성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08년 비료 공장이 건설됩니다. 이 비료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면서 많은 수은을 배출하게 됐는데요. 40년 동안 많은 수은이 배출되었지만 사람들은 수은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까지 직접적인 피부로 오염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출된 수은이 40년이 지나서야 수은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미나마타 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의 네 번째 특성은 탄력성과 비가역성입니다. 산불이 일어나도 산은 타버린 나무의 재를 양분 삼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환경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경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자정 능력을 잃은 자연은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집니다.
환경은 자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정 능력 범위 안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탄력성과 비가역성은 이런 환경의 자정 능력과 연관이 있는데요. 자연의 자정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상태를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정 능력 범위 밖의 상태를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정화할 수 있도록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특성 5번째는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무질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엔트로피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자정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말은 사용 불가능한 자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줄어들면 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의 5가지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요. 환경 문제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을 환경의 특성과 함께 생각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염물질은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에는 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화학 처리된 많은 쓰레기들이 수십 년 그 이상의 기간이 되어도 남을 수 있습니다. 앞서 환경의 시차성에서 들었던 미나마타 병의 예처럼 많은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내 일본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기록된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지원자 연락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려는 것이라며 이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해 물질이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나마타병으로 경험했다며 삼중수소 등을 함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환경의 광역성과 상호관련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은 광역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지구적으로 넓게 이동하고 이동한 오염물질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에서 유출된 방사능을 바람을 타고 대기를 통해서 이동하였고 그 결과 스웨덴까지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구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의 5가지 특성과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듬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환경의 5가지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복습 퀴즈! 다음 중 엔트로피의 뜻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는 뜻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였다는 말은 엔트로피가 증가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정 능력은 자연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으로 그 능력의 범위는 무한하다. 정답은 X입니다.
자정 능력은 자연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으로 능력의 범위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자연은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아껴야 합니다. 환경기본정책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무엇무엇으로 구분한다. 무엇무엇 안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생활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본정책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는데요. 자연환경은 지상의 모든 자연 상태로 생태계와 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포함됩니다. 생활환경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환경으로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 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두들 많이 맞추셨나요? 이것으로 환경의 특성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